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전국 최대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 농도의 중심 김제를 찾아왔습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께서 드시고 계시는 그 쌀부터 시작해서 채소,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맞이해서 전북 농민의 의장에서 지금은 전국 농민의 의장을 맡고 계신 우리나라 농민을 대표하고 있는 분이죠. 박흥식 의장님을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이제 서울로 가셔서 의장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말마다 오고 가고 하십니까? 예, 뭐 농사지면서 주말 부부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주말 부부로 농사 지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워낙에 농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또 할 일도 많고 또 이제 올해부터는 뭔가 농업의 새로운 변화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겠습니다만 그 오고 가는 아마 물리적 어려움보다는 지금 농민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더 크실 거라 봅니다. 줄기차게 이제 농민의 활동하시면서 농업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의장을 맡으면서 전농 의장 속에서 이제 전국을 바라본 현실 속에서 지금 농업의 현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특히나 코로나 전국까지 겹쳐서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제일로 큰 문제가 재해가 크고요. 이제 기후 위기가 이게 장마가 50일 이상 장마가 온 것이 이제 장마가 아니다. 이것은 기후 위기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지금 환경적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체 에너지나 탄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게 하나가 큰 과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를 통해서 한 22개 나라가 국경을 폐쇄하면서 농산물 수출을 일단 막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을 거의 곡물 같은 경우는 26.1%밖에 26.7%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은 쌀을 빼면은 거의 4%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 결국에 이제 외국의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 이거 큰일이구나. 이 기본적인 식량이 자급되지 않는 틀을 만들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고 실제 대란이 올 수밖에 없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농산물 가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뭐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씩 이제 제도화 시키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상기후는 정말 농민들 입장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올해만 보더라도 4월에 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가 있었고요. 또 우박이 뭐 쏟아지거나 아니면 햇볕 대임이라든지 과수 화상병 그리고 말씀하신 장마가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이제 재해가 있었고 또 태풍까지 어찌 보면 이제 1년 365일 안전한 기간이 없을 정도로 이상기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대안이 좀 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으로 다 가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산업화 속에서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이제는 저는 도시민도 이제 기후 농부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제 어떤 기후에 대해서는 실제 답은 농촌에 있는 거고 그럼 앞으로 이 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장기적 목표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과연 국가가 그러면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다면은 이 기후위기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제 재해가 올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재해대책법하고 자연대책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 보험도 실제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보하지 못하겠지만 물론 정부에서는 실질적 보상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는 했지만 뭐 그게 뭐 답은 될 수 없고 뭐 지금은 이제는 그러면 재해대책법을 완전히 좀 조정해서 재해보상법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늘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기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림이 많은데 산림을 통해서 실제 농민들이 탄소를 저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불을 떼가지고 전력을 만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축산에 대한 이 민원이 워낙에 발생하는데 그러면 축산 바이오를 가지고 전기로 만들어서 마을 단위가 공동으로 함께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력이 이제 자립형으로 전환되면서 스스로들이 자기 문제를 이제 우리 스스로 전력을 해결하는 마음으로 전 국민운동으로 가게끔 만들었을 때 전 세계가 그렇게 갔을 때 그나마라도 대기층 온도가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나락이 이제 많이 익었습니다. 참 농사를 짓는 농부 입장에서 보면 풍년이 돼서 제값을 받고 그래서 이게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고 또 수확한 돈으로 또 내년 농사를 기획하고 어떤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미가 예전 같지 않고 심지어 쌀값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20여 년 전 쌀값이나 지금이야 똑같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제가 전통시장 다녀왔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보니까 배추값이 한 폭이 이제 지난해보다 2배가 뛰어서 10,000원 가는 뭐 배추가 있고 그렇더군요. 그래서 참 재미가 있는 농사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들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재미를 좀 언제쯤 누릴 수 있을까 명절 맞이해서 농민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마 지금 현재 방송을 듣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 농사 안 짓고 싶다고는 마음일 겁니다. 저도 정말 농사 짓기 힘들다. 올해 이제 고추도 한 번 따고 다 탄저병 와가지고 워낙에 비가 오니까 다 뽑아서 지금 배추 심어놨는데 그러면 실제 이 논에 가보면 겉에서 보기에는 노란원이 막 익는 것 같지만 가서 보면 뭐 목대열병이나 가지대열병이나 아니면 무슨 벼알 마른병이 와가지고 싹 나락 잔체가 뻘거느니 그 다음에 전남으로 가면 또 저 경남 전남 가면 또 멸구가 굉장히 극성을 해서 그냥 논들이 뻘거하게 이렇게 벼락 맞은 것처럼 먹고 있어 이 수확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은 그만두고라도 농민들은 일단 자기가 1년 동안 농사진 거에 대한 그 수확의 기쁨을 이제는 느끼기가 힘들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격을 사 먹을 때 이게 비싸서 참 농민들 돈 좀 벌겠네 하지만 결국에 농민들은 오히려 배추가 5,000원 할 때보다 한 폭에 오히려 1,000원 할 때가 더 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수확할 게 없기 때문에 비싼 거지. 그러면 몇몇 사람 그 사람들만 다 이제 죽어버리고 농사가 배추가 제대로 생산이 되지 못할 적으로 다 망쳤으니까 그나마 있는 배추값이 비싸서 그렇게 받아서 실제 그러면 소득이 나오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득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 쌀값이 좀 오를 텐데 그러면 지금 이제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쌀값이 올랐으니까 소득이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어림없습니다. 지금 나락 빈 사람들 보면 반타작 얘기하고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는 한 3% 정도 감소라고 보는데 이제 9월 25일 날 통계는 대개 한 10% 정도는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농민들 체감 온도는 거의 40%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빈 사람들이 실제 타작을 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근데 보험도 근다고 해서 뭐 잘 받아주냐? 그것도 아니고서 이런 문제가 농민들의 어떤 소득의 기쁨이 과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그 냉해 피해서 그나마 좀 좋지 않은 과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마저도 태풍에 또 떨어져 버리고 수확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오히려 과일은 올해 망치면 내년도 과일 농사가 힘들어집니다. 웃자라 가지고. 그래도 내년까지 그 여파가 가는 지금 상황이라 올 명절은 농민들한테는 결코 좀 좋은 명절보다 좀 아픔이 좀 있으면서 좀 가족들마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는 쓸쓸한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 농사 피해가 그 해에만 해당될 줄 알았더니 다음 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예. 저희 시골 동네를 가보니까 이제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70대, 80대 이제 할머니 분들이 일을 하세요. 그 쪼그려 앉아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뭐 외국인 노동자 없이 일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참 일해야 될 지금 시기잖아요. 일손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엊그제 이제 양파 심은 사람들, 무 심은 사람들이 14만 원 줬다고 합니다. 이제 10만 원, 8만 원부터 10만 원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심어야 된다면 인력이 이제 인건비가 높게 책정이 되더라도 쓸 수밖에 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쯤 인력이 부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 간간히 외국인들이 대체가 되는데 앞으로 10년이면 나는 외국인들 올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외국도 이제는 경제 성장이 되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 지역,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이 사람이 없듯이 마찬가지 이제 도시로 다 전환되는 것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자기들도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 이 인력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지금 많은 실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농촌으로 유입하고 그들의 삶이 또 농촌에서 현장에서 자리 잡게 하면서 지금 현재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또한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든 사람들이 그나마 농촌에서 자기 일자리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을 짜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지 않고서는 앞으로 농업은 굉장히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코로나19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수출을 하지 않으면 식량 자급률이 상당히 떨어진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자급자족이 안 됐을 때 이것은 식량의 위기고 식량의 안보에 문제가 생긴 지적을 좀 해주셔서 농업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공익적 가치 꼭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제 위기가 왔다, 실감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잖아요. 일단 농사를 짓는다는 게 단순히 농민의 소득이 아니라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한 10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면 100조가 되는데 그 100조가 실제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은 새로운 측면으로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농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들은 이건 국민들의 어떤 생명 산업도 되지만 환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결국에 농촌이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촌에 대한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실제 이게 다시 새로운 재생 에너지로 전환되는 시스템으로 갔을 때 국민이 살고 또 나라가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한 단순히 먹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농촌이 어떻게 하면 유지될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농촌이 어떻게 유지돼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됐다. 단순히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환경까지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떤 상생에 이제는 그 농업이 이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도시민들이 이제는 기후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나도 농부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지켜내고 또 우리 환경을 어떻게 지켜내게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함께 가지 않으면 농촌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국민들은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농민 그 공익수당 지급할 때 왜 농민들만 주느냐.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일단 전북 도청에서 삼랑농정 속에서 2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농민들이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국가가 역할을 못한다면 지방자치에서 하자고 논의한 것들이 그래서 농민 공익수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 전에 60만 원씩 각 농가로 지금 지급이 됐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이 재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지 않았나 싶으면서 특히 이 추석에 대한 명절에 어떤 상품권으로 전체가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부분에서 그나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우리 상가들도 굉장히 좀 단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과 상인들이 상생하는 이러한 제도가 좀 더 확대되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지역 상품권을 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단순하게 못 살아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본 거에 대해서 이제사 그나마 조금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더 어려워서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이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고 경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양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탄소 문제 이런 부분들이 농촌이 하는 역할에 대한 것을 이번에 이렇게 공익수당으로 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이해들을 하면서 함께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은 김제에서 농사 지으신 지 올해로 몇 년째세요? 예, 지금 35년, 35년 농민운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좀 이제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그래도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2000년에 2년 동안 제가 그 희망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밭농사 소방사 짓다가 다 이제 절구나고 빚만 늘어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했을 때 다른 친구 도움으로 논을 갑자기 늘리게 돼서 그때 쌀값이 그때 당시에 16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쌀값에 몇 년 전 쌀값이랑 똑같은데 2000년에 쌀값이 그렇게 되니까 야, 이 정도면 잘 농사 잘 짓고 가격이 이렇게 쌀값이 유지되면 나도 이제 빚도 좀 갚고 좀 희망이 있겠다 했는데 2년 딱 지나서 냉해로 양 한 3년 이 재해로 이렇게 피해가 가면서 쌀값이 또 확 떨어지니까 야, 어렵구나. 그래서 지금 영농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 있어도 실제 이제 삶에 있어서는 겨우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농사 규모가 많아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농민들이 지금 이 생산비가 보장이 안 되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사 규모만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 나 자신도 이게 사람이냐 노예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가격을 보존하려고 내가 살려면 농사 규모를 더 늘리면서 사람들이 일만 죽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해도 너무한다 정부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도 사람의 삶의 어떤 질에 행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없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좀 돼서 농민들의 기본 소득이 좀 담보되고 그러면서 일정도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1년 연투다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스하고 축산하고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날까 해서 다양하게 영농 규모만 늘어나는 거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인당 국민이 1년에 뭐 쌀 60kg도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쌀 소비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 다른 물가들은 상승하는데 쌀값은 제값을 못 받는 것인지 쌀값 보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준과 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국회에서 뭐 야적 시위도 많이 하시고 국가가 어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민감하게 보는 게 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한 것들이 쌀값을 올리지 않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농림부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기재부에서 이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시장에 내박히다 보니까 25년 쌀 가격으로 폭락됐을 때도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뭐 이런 현실인데 저희가 꾸준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 많은 것도 요구하지 않고 공깃밥 한 그릇 300원 부탁하는 겁니다. 공깃밥 한 그릇 먹는데 300원은 우리가 그래도 보장해야 하지 않냐. 그게 생산비도 아닙니다, 실은. 그러나 이제 80kg 한 가마에 24만 원이 공깃밥 한 그릇이 대개 1kg가 지금 3,000원인데 대개 공깃밥 1kg 하면은 10그릇에서 12그릇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그릇을 잡고 300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지금 뭐 240원, 250원 지금 이제 250원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에 쌀값이 올라가면 안 된다. 지금도 정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 수확량이 감소되고 재고량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저쪽 평균 가격을 19만 원대, 20만 원대 넘기지 않겠다. 그래서 공매각을 풀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그래서 지난해 이제 우리가 변동형 지불금이 없어지면서 최소한 24만 원 생산비 보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공깃밥 한 그릇 300원은 보장하게끔 해서 쌀값이 일정 정도 우리가 지금 재고량이 부족해서 쌀값이 올라가면 그 정도까지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맞지 않냐. 그래도 농민도 뭔가 보람이 있어야 농사 지면서 짓는 맛이 나지.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이 전 국민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농민들도 애써게 지은 것들이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될 수 있는 가격 보장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깃밥
한 그릇 300원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3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소중한 밥 한 그릇이 300원 정도는 값어치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에 그래도 그렇게 많이 부른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쌀값은 농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서 강소농이라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작지만 또 강한 농업을 만들어가고 있고 수익도 뭐 연 1억 정도 올리는 그런 농가는 특별한 경우입니까? 제가 제일로 불안한 게 지금 각 지역마다 이제 강소농을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뭔가 틈새 시장 그리고 어떤 특작으로 인해서 이제 소득을 내고 있는데, 물론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공해서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것에 대한 유통 체계까지 자기들이 갖추면서 뭔가 열심히 하면 일정 소득이 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 고구마 농사가, 생각지도 않은 고구마가 굉장히 비싸게 팔아서 고구마 농가들이 좀 소득을 높인 것처럼, 또한 그 시기에 맞는 어떤 품목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소비자 푸드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가공해서 판매하면서 나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강소농도 많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일정 정도 어떤 품목이 좋아서 가격이 좋아서 하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고, 국가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지, 되게 언론에서 어떤 것이 막 가격이 좋다 하면 언론에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선전을 하면 그 농사는 3년을 가지 못하고 다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라도 할 게 없으니까, 뭐 샤인마스켓이 포도 샤인마스켓이 도저히 된다니까 제가 전국을 돌아보니까 전국이 특산품으로 샤인마스켓을 다 심고 있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3년 후에는 또 이게 가격이 폭락돼 갖고 또 이 나무를 또 캐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도대체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전체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들이 소비자들하고 어떻게 좀 더 그 수요와 공급을,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들이 실제 일정 정도 생산해서 어떤 가격을 보장받으면서 소비자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물가를 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지금도 이 80년대 어떤 유통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 실상은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농업 산업을 6차 산업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그 6차 산업과는 거리가 좀 먼 느낌도 듭니다. 왜냐면 1차가 탄탄해야 되는데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해도 많고 1차가 기본적으로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6차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사실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6입니다만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6인데 그 1이 제로가 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1차 산업에 가장 좀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정부가 4차 산업 얘기하고 6차 산업 얘기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려면 실제 투자를 요구하거든요. 그 농민들한테 투자를 요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가 농사 짓는 식으로 소득이 안 되니까 특별한 농사를 뭐 스마트팜으로 농사 짓는다든가, 그 다음에는 가공을 해서 실제 소득이 되게 하는데, 농민들이 무슨 그렇게 재주가 많습니까? 생산해서 가공해가지고 판매까지 다 농민들이 해야 되는 이 유통구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농민은 생산을 하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유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젊은이들이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함께 살 수 있는 기본 틀이 가야 되는데, 농민부를 하나에서 10까지 다 하라고 합니다. 스마트팜 좋아요. 우리도 편하게 농사 질 수 있죠. 그러면 스마트팜 시설 비용을 과연 그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돼서 뺄 수 있는가? 이런 불안감이 이미 지금까지 농업을 쭉 35년 보면서, 처음에 하우스 농사 지면 돈 번다고 했죠. 그래서 하우스 농사 지니까 WTO 개방되면서 전부 다 빨간 딱지 다 붙었습니다. 연동 하우스들이. 그래서 다 떠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하우스 농사 짓고, 이제 좀 가격이 보장되니까 이제 스마트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우스하고 스마트팜하고 가격 경쟁에서 둘 중에 하나는 죽으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맞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민이 어떤 그 1차 산업이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되고
그랬을 때 2차, 3차가 좀 역할 분담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함께 이 사회가 구조가 갈 수 있는 이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농민들한테 특수작물을 해가지고 돈을 벌으라고 그런 속에서 더 지원하면서 오히려 그 지원이 국가적 예산 낭비면서도 농민들한테도 부담되게 하는 것들은 이제는 저는 바뀔 때가 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하고 그 다음에 생산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는 농업 예산도 대폭 이제는 수정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농촌이 살아가는 거지. 지금 같은 형태의 어떤 특수작물이라든가 몇 가지 품목의 가공하고 6차 산업 이렇게 해서 과연 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는 것들은 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좀 농업의 발전적인 방안도 듣고 싶고 또 좋은 모습도 듣고 싶은데 여전히 농업의 현실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 또 귀촌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희망이 있기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의 가치도 있습니다만 삶의 질의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또 다른 모습의 가치를 발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정책 전환이 되는 것 보면 굉장히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에 대한 기본 틀과 그 다음에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다음에 농민들의 기본 소득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촌의 인력을 어떻게 유입할 건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이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은 저는 기회라고 보는 것들은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기 위해서는 농업이 유지되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 보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면서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이 토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방향 전환만 된다면 상당히 농촌에서는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예전같이 북적거리지도 않지만 농촌이 유지되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갖는 것들은 이제 시대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고 뭐 나름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지만 앞으로 전환되고 예산이 어떻게 전환되고 방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는 농촌이 희망이고 또 국가가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이 농촌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고민의 흔적이 아주 깊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속의 이야기를 아마 박흥식 의장님께서 줄줄이 이렇게 내놓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